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객기 시간입니다. 먼저 29회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중개대상물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기억, 특정 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미래의 아파트 중개대상물입니다. 수분양자, 피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수분양자하고 피분양자 같은 말이다. 받을 숫자, 분양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미래의 건축물, 분양권은 중개상물입니다. 다만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또 중개상물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1번 기억이 정답이 되겠고요. 니은은 보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1번이 임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것도 중개대상물이네요. 제가 1번을 잘못 말했네.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중개상물이고, 임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지만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입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요건 중개상물이 아니네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게 판례가 뭐냐 하면은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기계,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3건을 중개하고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받은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라고 돼 있잖아요. 사건 번호가 도라는 것은 형사사건입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지만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나 중개를 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등록 절차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죠.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구가 없으면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치구의 구청장이 향한다 하면 무조건 X죠. 그 다음에 2번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요. 3번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책임자가 될 수 있다. X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4번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안 되고요. 그만두고 개업해야 되고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7일 이내 등록 처분 통지해야 됩니다. 7일입니다. 7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이죠. 이건 7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로 통지하면 안 되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도 7일 이내 교부하고요. 사무소 이전 신고했을 때 처리기간도 7일인 이유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법제 14조, 법제 10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근데 법조문에는 등록의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죠. 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도 못하고 취직도 못합니다.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는 결격사유입니다.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자격도 취득할 수 없죠. 자,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인데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을 받아야 되는 사람,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결격사유 아닙니다. 민법 9조부터 14조까지 있는데 이건 민법 시험 범위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 피특정 후견인이 되는지 시험에 안 나오고요. 우리 시험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나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디귿 집행유예는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입니다. 3년이라는 거 이거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있죠. 3년 4개가 있죠. 결격사유. 자격 취소되고 3년 지나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디귿하고 리얼만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는 결격사유인데 최근 35년간 해마다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결격사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이지만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결격사유지만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